예, 오늘 4월 10일 트럼프 한마디에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증시 상황이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트럼프 글 하나 올리자마자 증시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SNS 하나에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이.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계속 막 나가니까 우리 미국은 중국의 미국 관세 125% 올릴 거다. 하지만 말 잘 듣는 나머지 75개국은 낮은 관세 10%만 적용할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하지. 이 글 한 방에 시장이 갑자기 훅 올라간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트럼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트럼프가 뭐 몇 조를 해먹었네, 주식시장에서 일경을 날렸네 하면서 밖에서 미국 시위대들이 막 떠들고 있었죠. 지금 갑자기 멍해졌을 거예요. 우리 뭐하러 여기 나왔지?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12%, 15% 이렇게 시장이 오를 거면은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아, 창피하네. 자, 들어가자. 이런 상황 될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 SNS 글 한마디를 보고 무서운 관세 걱정 덜어졌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주식들이 한꺼번에 튀어오른 거죠. 근데 잘 보시면 튀어 올라왔다고 해봤자 일주일치 떨어졌던 거 그거 다시 조금 올라온 겁니다. 일주일치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인 주식들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다 올라온 걸까? 물론 중국이랑 협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제 얘기했던 세 가지 이야기, 워렌 버핏 형님이 다시 투자를 시작하셨다, 아니면 미국 국채금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순항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글쎄요, 과연 중국이 굴복을 할까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그렇게 빨리 잘 잡힐까요? 제일 중요한 소식, 페드가 금리를 내린다 라는 소식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저는 지금 반등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건 트럼프가 진짜 증시를 올리려는데 목적은 아니라는 거에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국에서 장기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를 내리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지, 증시를 올리는 건 트럼프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지금 그냥 미국 금융계의 말을 들어주는 상태 정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월가 출신 참모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베센트 그 재무부 인사가 10% 이상 관세 너무 세다라고 했는데 탁 트럼프가 그래서 한 10%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너무나 알 수 있듯이 트럼프가 말은 거칠게 해도 시장 반응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일단 말을 세게 해가지고 한 뭐 10만 원 이렇게 부른 다음에 야 10만 원 너무 비싼데 이러면은 알았어 5만 원. 거의 약간 인도인들이 장사할 때 아니면 어디서 그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이 장사할 때 쓰는 방식이죠. 일단 비싸게 부르고 봐, 이런 식인데, 이렇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뭐 데이터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SNS 구독하시고요, 그거 따라서 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도 미국이랑 중국이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가 어떻게 좀 한마디 내릴지. 그러면 미국이 지금 중국 빼고는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한 수 접어준 거잖아요. 근데 글쎄요, 미국이 먼저 접을지 중국이 먼저 접을지. 미국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을 막으려고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수그리고 들까요?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과연 움직일지, 황제의 나라 만세만세 만만세가 과연 무릎을 먼저 꿇을지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확인했죠. 트럼프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증시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증시가 올라가고 미국 채권 사라고 하니까 대중들이 미국 채권을 사는구나. 미국 채권 아직도 인기가 있구나.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안정도 내가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마 트럼프는 이번에 얻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시장 흔드는 얘기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장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올렸다가도 말 한마디에 내려갔다가 또 한 번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거든요. 지금 초보들이 플레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확인을 했죠. 국채 가격이 한 번에 쭉 떨어졌다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안정적으로 다시 변하는 거, 결국은 국채인 것 같습니다. 국채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투자라는 거 여러 번 말해도 입만 아픈 상황이죠. 국채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국채를 좀 설명드리면 마치 이제 정부라는 든든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가 멋진 새 다리를
뭐 건설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면 정부는 국채라는 일종의 차용증을 발행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 국채를 사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는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은 샀던 원금에다가 이자라는 보너스까지 얹어를 주는데요. 이 이자율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라는 거를 내리는 게 트럼프의 목표인데, 국채 금리를 내리면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내려가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은 올라가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 국채 금리를 안정적으로 내리는 거, 국채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시장이 안정적이고 그 나라가 신용도가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도를 측정하려면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돈을 안 빼겠죠. 안 빼야 미국 증시에다가 안정적으로 돈을 부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국채를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토스증권 까세요. 토스증권이 제일 쉽습니다. 국채를 사는 데 있어서는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보는 데 있어서 토스증권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물론 토스증권 앱이 직접적으로 국내 국채를 매수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스증권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토스증권 어플을 깔면은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보기도 좋고 사기도 쉽고 미국 달러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미국 국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으니까요. 물론 다른 증권 앱들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다거나 달러로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토스증권을 까시면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일부 우량 회사채들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 탭에 들어간 다음에 해외 채권 메뉴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만기와 금리의 미국 국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겠으면은 토스증권 까시고 그 다음에 챗GPT나 아니면은 뭐 구글 GPT인 지미나이에다가 토스증권에서 해외 채권 사는 법 이렇게 치고 토스증권에서 국채 관련 ETF 사는 법 이렇게 쳐가지고 가이드 보고 그냥 해보시면 돼요. 증권 탭 누르고 해외 채권 메뉴 딱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채 관련 ETF 상장지수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서 ETF 메뉴를 검색을 한 다음에요, 국고채 ETF 이렇게 찾아보면, 혹은 국고채 ETF 이름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코덱스 국고채 10년 아니면은 타이거 국고채 30년 그런 펀드를 사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챗GPT에다가 국채 관련 ETF 가장 비싼 거부터 싼 것까지 좀 알려줘봐. 그러면은 몇 개 알려줄 겁니다. 그럼 상품 이름 보시고 그거 검색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국내 국채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해외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국내 채권에다가 ETF를 통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그리고 ETF 이름들까지 뭐 코덱스 국채 10년, 그다음에 타이거 국채 뭐 30년 이런 식의 이름들까지 있으니 그런 거 검색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다라고 ETF 통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부동산 및 비트코인 현물 소식입니다. 2025년에 분양 예정이었던 용산 아세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뷰, 그 다음에 뭐 용산공원, 용산역 정말 중심에 있죠. 뛰어난 입지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800세대 이상이고요. 가점이 낮은 사람도 추첨제 기회가 있어서 청약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은 부영건설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데, 뭐 저는 글쎄요, 이런 브랜드가 지금도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는데, 분양가가 평당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규제 대출이 있어가지고 현금 여유가 좀 있어야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지는 최고지만 브랜드랑 자금 여건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핫하죠. 동탄역 금강 펜터리움 더 시글로 무순위 청약이 이제 한 세대 시작되는데 분양가 3억 3천으로 주변 시세보다 2억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어가지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서 전세가 3억 3천으로 시작돼 사실상 무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죠. 거주 의무 기간도 5년 있어가지고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화성 거주자인 게 이게 가장 키죠. 화성 거주자인 사람분들만 청약 통장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화성 거주자여야 되고, 그래도 이런 거 가끔 나오니까 제가 어떤 지역 분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가 이루고 있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400세대 모집에도 16건만 신청돼서 경쟁률이 0.2 그쳤고, 올해 부산 내 3단지 중에 2곳이 청약 미달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말 한마디에 다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한 10% 정도가 갑자기 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 추가 매수를 하고 역대 최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4월, 5월 달에 역대 최고가를 돌파할지는 정말 미지수인데요. 정말로 위험한 시장입니다, 지금도. 지금 시장이 뭐 아니면 도인 시장이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가지고 떨어지면은 정말 급락하게 떨어질 것 같고 1억 6천 이상을 그리고 한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하면은 또 그 폭발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는 4월, 5월이 지나면 6월, 9월부터는 약세장이 예상이 되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시장 악재가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6월, 9월의 약세장이 지나고 나면 4분기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 올해는 그래도 계속 주시를 하고 이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 가지고 많은 정부들이 돈을 자기네들 나라에 많이 뿌리고 있고 미국조차도 금리가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를 다들 내리려고 하고 있고 금리가 내리면은 자산의 가치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떨쳐질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보유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했을 때 당시 비트코인은 호재로 여겼지만 정작 취임 후에는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선언만 있고 세금 투입도 없고 모호함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같은 정치적 토큰 코인을 만들고 신뢰를 흔들고 이런 리스크를 너무 키워가지고 트럼프는 원래 잘 나가고 있던 비트코인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식이랑 상관없이 디커플링 하던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관관계 개수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나스닥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부 충격이 클 때는 가장 먼저 지금 반응을 하는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이 감소를 하고 이때 달러 자산의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채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트럼프한테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단순히 코인 지능이 아니라 국채 수요 확보랑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계산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기존 금융질서랑 연결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이거 하나만 들으면 증시부터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모든 주요 경제 소식을 정리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또 내일 아침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